자, 이쪽은 서아시아 지역이에요. 서아시아 지역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서아시아. 아시아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맞아요. 아시아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뭐 이란 이런 지역을 서아시아 지역이라 부릅니다. 굳이 선생님 표현을 하면은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간단히 그린 건데 알겠죠?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요 브랄 지역이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탈리아, 여기 이집트, 여기 메소포타미아.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니키아, 뭐 헤브라이, 요 일대 우리가 배웠었던 요 일대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서아시아라 부릅니다. 근데 요 지역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배우고 이집트 따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초로 같이 통일한 나라가 있어요. 그 처음이 아시리아예요. 먼저 큰 틀부터 소개해 줄게요.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게 아시리아고 금방 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이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얘네 다음이 파르티아라고 잠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숫자를 표현해 놨었죠. 그래서 1, 2, 3, 4 요 흐름을 알고 각각의 어떤 나라의 특징들이 있는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리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어요. 왜 통일했는지 궁금하죠. 아까 우리 인도 문명 때 아리아인들이 인도 문명 쳐들어왔었잖아요. 걔네들은 먼저 뭐 했기 때문에 철 들었잖아. 이 아시리아도 철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 그리고 전술이 아주 뛰어났대요. 기마, 말 타고 다니는 이 기마 전술이 아주 뛰어나는데 이 강한 무기랑 강한 전술에 의해서 이 서아시아 지역을 아우러서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이거를 그림을 표현한 게 이거야. 요 수많은 나라들 있죠. 우리 다 배웠잖아. 요거를 싸잡아서 통일한 것이 아시리아라는 거. 최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이유는 철제 무기랑 기마 전술이라는 아주 무시한, 아주 우수한 이러한 무기랑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얘네는 금방 망해. 왜? 아주 가혹하게 통치했거든. 그래서 반란도 많았어. 반란 일으키면은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고 어땠는지 알아요? 땅에다 소금 뿌렸대. 소금 뿌리면은 그 땅에서 농사 못 짓거든. 한마디로 너네 반란 일으켰지? 좆대봐라 개새끼들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 꿈틀대잖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도 금방 망하잖아. 왜? 강하게 짓누르니까. 여러분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날 혼내키기만 해봐. 여러분들 짜증나죠? 힘들죠? 싫죠? 그 과목 싫죠? 똑같아. 그래서 아시리아 너무 강하게 찍어 누르니까 반란도 많고 60년 만에 망합니다.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최초로 통일했다. 철제 무기랑 기마 전술이 뛰어났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아시리아가 있었지만 이 아시리아가 다시 쪼개집니다. 이런 나라들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면 빠가라는 표현도 씁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아시리아 정도는 외워야 되겠지만 금방 쪼개졌구나.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로 이어졌구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하고 이걸 재통일한 사람이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아시아를 재통일했고 수도를 만듭니다. 수사랑 페르세폴리스인데 수도가 두 개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여기 수사가 있고 페르세폴리스가 있는데 폴리스라는 것은 여러분 경찰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폴리스는 도시, 조그만 도시를 폴리스라 부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도시란 뜻이야. 요게 그 수도인데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 도시란 뜻인데 계획도시고 국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 때인데 얘는 관용 정책을 펼친 걸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교훈을 얻었을까? 아시리아. 가혹한 통치하다가 좆됐잖아. 그래서 키루스 2세도 지렁이도 밟으니까 꿈틀대네? 가혹하게 하면 이 새끼들 반란 일으키고 나 좆되겠는데? 관용 정책으로 가자. 혹시 기억나나요? 이 페르시아랑 그리스 세계랑 전쟁을 치르는 영화가 있죠. 참고로 이 전쟁의 이름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벌이는데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영화 300. 혹시 아나요? 영화 300. 이 페르시아랑 그리스 나라 중에서 스파르타라는 나라 있었잖아. 그리스가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유명한데 스파르타의 선생님처럼 몸이 좋은 300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막 스파르타! 막 그러잖아요.
선점 갑바도 막 좋고 막 이런 애들 막 나와가지고 스파르타 하고 막 발 뻥 차는 거 못 봤어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과 몸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굴은 선생님 더 잘생겼지만 몸만큼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 위주의 이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페르시아 왕이 어떤 마차였나요? 어떤 높은 데서 이렇게 멘트가 날라와.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리스 애들은 스파르타 이렇게 하는데 페르시아 왕은 나는 관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관대하다. 관대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네 봐주겠다. 나는 인자하고 착하기 때문에 너네 얘네들처럼 가혹하게 안 하고 관대하게 다 품어줄게. 나 가슴 졸라 커. 쪽쪽 안아줄게. 관대하다. 영화에도 그걸 묘사해 놓은 거지.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이 나는 관대하다. 다 품어줄게 했던 이유가 요거를 묘사한 겁니다. 관용정책. 그래서 키루스 2세는 수도도 만들었지만 관용정책. 관용정책은 요 전성기였던 다리우스 1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한테 그들의 문화랑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왜? 돈만 내. 세금만 내면 너네 인정해 줄게. 짭짤한데? 하고 싶은 대로 해. 봐주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이것을 관용정책을 하고 시험은 현실적으로 이 다리우스 2세가 졸라 잘 나옵니다. 전성기야. 전성기니까 항상 역사에서 전성기는 뭐예요? 땅을 졸라 많이 차지한 거지. 땅이 넓어졌어. 왕이 있어. 당연히 자기 왕이 있는 수도는 통치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멀리까지 왕이 직접 가서 통치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죠.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총독이라 불렀어요. 총독. 근데 총독 새끼들이 왕이 믿어서 보내긴 했었지만 이 새끼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반란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왕이 이 새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보내게 됩니다. 감찰관.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총독들이 깝치는지 감시하는 거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딴짓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반란 일으키려는지. 그래서 이 감찰관들을 뭐라 부르냐면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눈과 귀를 대신했기 때문에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빨리 가고 또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길이 잘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불렀대요. 역창은 이런 감찰관들이 갈 때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야. 숙소가 있어야 되겠죠? 말 타고 가다가 말도 갈아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감찰관들이 중간에 묵게 될 숙소랑 말을 갈아탈, 말을 보관해둔 장소를 역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으로 왕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통치 일환으로 행해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키루스 2세처럼 관용정책, 세금만 내면은 그들의 민족과 문화 다 인정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 왕의 눈, 귀, 입이 아니구나. 눈, 귀, 길 꼭 알아두세요. 관용정책. 그리고 이 지도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성기 시대인데 여기 수도 페르세폴리스도 있지만 요 수사도 수도입니다. 행정수도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세종에 해당되는 수사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길이 연결돼 있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의 길 나오면은 무조건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1세 다리가 졸라 길었나 봐. 다리우스. 자,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졸라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따 보면 알겠지만 되게 국제적인 성격의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랬던 아케메네스 왕조가 패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일단 아까 봤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페르시아가 집니다. 왜? 질 수밖에 없지. 선생님보다 얼굴은 못하지만 몸이 선생님만큼 좋았던 애들을 스파르타 애들 스파르타 하고 막 덤비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패배하게 되고 또 끝내 총독들이 반란 일으켜서 되게 약해져요. 그러다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멸망하게 되죠.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부르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새는 알렉산드로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어김없이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위치에 누가 들었었냐면 파르티아가 등장하게 돼요. 선생님 지원은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파르티아가 다시 등장하는데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거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어요. 이게 중국 대륙이고 인도 대륙이잖아. 그래서 딱 가운데 꼈어.
로마의 유리잔 이런 게 유명하거든. 로마의 유리잔 같은 거 사다가 인도에 팔고, 인도에 카레 같은 거 사가지고 로마 애들 줬더니 로마 애들 막 오줌 싸고 난리가 났어. 너무 맛있다고. 근데 중국 탕수육 같은 거, 탕후루 있죠. 이런 거 막 로마 갖다 주니까 로마 애들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가운데 껴가지고 인도 카레, 중국 탕후루, 탕수육, 로마 유리잔 같은 거, 양탄자 같은 거 막 중간에 껴가지고 왔다 갔다 팔고 난리를 치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개무역이라고 불러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던 나라가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먹는 음식 같은데. 그래서 잘 봐봐. 위치 봐봐. 로마, 서쪽으로는 로마, 동쪽은 인도와 중국. 그래서 물건을 중간에서 왔다 갔다 교육하는 중개무역으로 졸라 잘 산 나라. 파르티아. 근데 금방 망합니다. 이 지역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 똑같죠? 그래서 이따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의 문화를 공통되게 정을 해놨어요. 스스로도 앞서 있었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같은 나라인 거지. 그래서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합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똑같아요. 파르티아 다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위치는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도 뭘로 돈 벌었겠어? 중개무역으로. 똑같아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개무역으로 졸라 잘 산 나라.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 전성기가 샤프르 1세인데, 샤프 있죠? 딱딱딱딱 샤프르 1세 때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페르시아어를 이 대제국의 공통된 언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어가 이때 대세였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주고,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했죠. 근데 얘네들은 이슬람 세력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슬람 제국할 때 배울 거고, 이게 그 당시 지도네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옆에 보니까 로마에 해당되는 비잔티움, 동로마예요. 로마가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 쪼개지게 되는데 이때 동로마에 해당되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었고, 옆에 나중에 이슬람 제국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망하게 되는 부분을 나중에 이슬람 할 때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한테 망한 것은 사산왕조, 이슬람 세력한테 망한 것은 아니죠. 알렉산드로한테 망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사산왕조는 이슬람 세력에 망했다라는 거 비교해서 좀 알아두고, 결론적으로 이 페르시아. 선생님 머릿속에 페르시아 하면은 옛날 초기에 그 PC 있죠. 컴퓨터 게임에서 맨날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 있었거든. 딸깍 띠리리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자가 요 왕자들이에요. 옛날 우리 PC 게임의 초기에 탁 던지는 이 고인돌이라는 것도 있었고 페르시아 왕자도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인데 얘네들 문화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문화는 국제적이었다. 왜? 졸라 넓은 제국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걸쳐 있다 보니까 여러 문화들 막 수용한 거야. 여기부터 씨발 이거 쩌는데? 이것도 쩌는데? 좋은 거 다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이다. 먼저 건축에서 요거 페르세폴리스 궁전, 요거 자체가 되게 국제적이에요. 보는 것처럼 여기 계단들이 있거든. 바빌로니아 왕국 거 따다 쓴 거고, 돌기둥 요거 그리스랑 이집트 양식을 따다 쓴 거예요. 그 인면수신상 아시리아 거 빼다 쓴 거예요. 인면수신 뭔지 알아요? 사람인 동물수. 그래서 면상. 얼굴은 인간인데 몸은 동물인 거. 얼굴은 인간인데 몸은 동물인 이런 동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시리아 걸 따다왔다라는 거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 한마디로 이런 거 봤을 때 페르세폴리스, 짬뽕, 국제적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예품, 금과 은과 유리 같은 거를 만든 공예품이 발달되었었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된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되게 대충 그리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유행한 페르시아의 공예품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 어딘지 알아요? 아시아 동쪽에 우리나라 중에서는 신라 있죠. 신라 수도가 어디예요? 경주에서 페르시아의 이 공예품이 발견이 돼. 이건 무슨 뜻일까? 교류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럽 이슬람 세계뿐만 아니라 이 공예품이 우리 아시아에까지, 특히 신라 경주에서까지 발견될 정도로 되게 국제적으로 공예품이 교육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랑 인도의 책들이 서적이 책이잖아. 페르시아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제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의 한마디로 뭐라고요? 국제적이다.
건축물, 공예품,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책들 꼭 알아두기 바라고. 그리고 페르시아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조로아스터교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어렵죠. 얘가 만들었어요. 조로아스터. 안 쓰여져 있네. 쓰여있네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야. 참 유치하죠? 자기 이름 땄어.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언제 창시했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때, 그러니까 요 왕조 때 창시를 하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는 국교로 만들었대요. 국교. 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다라고 국가가 지정한 종교예요. 질문 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는 뭘까요? 라고 선생님 수업 때 얘기하면 애들 거의 대답 쓰고 유교요, 불교요, 천주교요, 기독교요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라는 게 없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죠. 북한은 국교가 있죠. 뭐예요? 김정은 뚱땡이교. 김정은 뚱땡이를 믿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국교는 김정인 뚱땡이교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뚱땡이들을 숭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국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시는 아케메네스 왕조, 국교는 사산 왕조라는 거. 근데 무슨 종교일까? 조로아스터가 뭘 만들었을까? 신을 하나를 믿는데, 유일신.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를 믿는데. 그래서 그 상징이 불이래요. 불.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불로 상징이 되나 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국까지 수입이 되거든. 중국에서는 한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니까 이 새끼들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는데 불을 숭배하네? 불을 숭배하네? 숭배한다? 불화.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교, 배화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까지 수출이 됐습니다. 우리 중국 뒤에 보면 당나라 배울 텐데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라는 수도예요. 거기 여러 나라들이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데 배화교가 유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이것은 배화교가 뭐지? 배화교? 화교? 이러지 말고 조로아스터교. 혹시 여자친구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에서 뭐라 불렀는지 알아? 몰라 오빠. 그러면 이런 빠가 배화교 따라해봐. 배화교. 그것도 몰라? 바보.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오빠 졸라 똑똑해 해가지고 되게 칭찬할지 모릅니다. 알아두세요. 배화교 뒤에 또 나오니까. 근데 교리라는 말을 모르더라고.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런 내용이래.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일신이 있고 얘네들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설명을 한대. 선, 착한 거, 악, 나쁜 거. 이 신들이 있대. 그래서 착한 신, 아우라 마즈다랑 나쁜 신, 아리마니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이 착한 신을 믿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 구도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최후의 날이 온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구세주가 온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부활절 때 이런 내용 나오잖아. 스님도 아까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성당 가서 달걀 먹고 성경책 읽다 왔는데 이런 게 나와요. 선과 악, 최후의 심판, 천국, 지옥, 구세주.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이것도 배웠었죠. 앞서 유대교에서 시작된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인데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역시 또 조로아스터교라는 거. 그래서 크리스트교, 기독교나 성당 다니는 거, 천주교도 크리스트교라 다 믿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뒤에 자료 좀 볼게요. 자, 이 서아시아 지역 여러 서아시아 나라들이 있었는데 누가 최초로 통일했다? 아시리아. 왜? 강한 무기, 철기랑 기마 전술이 뛰어났었다 그랬죠. 하지만 강압적으로 짓밟아서 다시 쪼개지죠. 이걸 다시 통일한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계속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아시리아 전차병, 말탄, 기마 전술이랑 무기, 철이 되게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한 아시리아 알아둬야 되고, 금방 망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관용 정책 펼쳤죠. 얘네들이 무참하게 가혹한 통치하다 보니까 저항이 심하고 거기에 교훈을 얻어서 관용 정책. 아우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는 존중하겠다. 관용을 베풀겠다. 대신 돈만 내. 이것이 관용 정책. 영하 300에 나는 관대하다라는 표현으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영역. 그래서 전성기가 아까 누구였어요?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 그래서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르는 왕의 길이 있었죠. 총독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무조건 왕의 머시기 나오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누구? 다리우스 1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 지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르티아가 잠깐 있었고, 파르티아는 동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여기 로마가 있었고 이슬람 제국이 있었고 요 중간에서 역시 동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죠. 샤프로 1세 때 전성기였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샤프로 1세. 항상 뭘 들고 다닌다? 샤프를 들고 다니고 머리를 뭘로 감는다? 샴푸로 감는 샤프로 1세. 봐봐. 샤프로 1세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를 무릎 꿇쳤어. 졸라 셌다라는 거지. 둘이 스스로 졸라 싸웁니다. 싸우는데 졸라 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페르시아 수도. 수사, 행정 수도고 실질적으로 페르세폴리스. 계획도시입니다. 꼭 가보고 싶어. 여기 이란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쯤 가보고 싶고 여기에서 요 장면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현실적으로 페르세폴리스 사진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얼굴은 사람, 몸은 짐승, 인면 수신상, 아시리아의 영향이었고 기둥, 그리스식 영향이었었고 계단, 바빌로니아의 영향이었었고 외울 필요 없어요. 하지만 페르세폴리스는 각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어떤 성격이었다? 국제적인 성격이었다. 졸라 잘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내가 여러분 앞에서 우통 벗고 줌바 쳐줄게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애들이 좋아했던 게 사자래. 그리고 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자새. 이런 거 공예품 졸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인터넷 떠도는 거 있죠. 개랑 새를 합쳐놓은 개새. 이런 사자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어쨌든 페르시아 공예품 이런 거, 요 사진 특히 잘 나옵니다. 페르시아 유리병 유명하죠. 근데 이것이 똑같은 게 우리 경주에서 발견이 돼. 딱 봐도 우연이 아닌 것 같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신기하지 않아? 저 멀리 페르시아의 문화재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거. 아주 신기하죠. 심지어 경주의 무덤 앞을 지키는 돌로 만든 장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페르시아 사람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처럼. 노래도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생님 마이쮸 10개 줄게요. 자, 조로아스터교 졸라 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우라 마즈다래. 그래서 얼굴이 있고 다리가 얄쌍하고 날개가 있고 꼬리가 있고 요게 이란 지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조형물이래요. 아우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믿는 선의 신인데 이걸 숭배하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요 그림 나오면 조로아스터교 어느 나라의 종교다? 페르시아. 졸라 잘 나옵니다.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자,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일대, 고 일대를 아시아의 서쪽, 서아시아 지역인데 최초로 통일한 것이 아시리아다. 최초로. 왜? 일찍 철들었고 전술이 좋았어. 하지만 가혹하게 통치하다가 60년 만에 망하죠. 그래서 최초로 통일을 했지만 다시 한번 쓰러지고 다시 통일한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재통일을 했다. 누구 때? 키루스 2세 때. 하지만 가혹한 통치로 돛된 걸 본 키루스 2세는 관용 정책을 펼치죠. 이것이 영화 300 속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 줬습니다. 전성기는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 때 시험 졸라 중요합니다. 지방에 땅이 넓어졌으니까 통독을 파견했겠죠. 이 새끼들 깝칠까봐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찰관을 보냈는데 왕을 대신해서 보고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눈, 왕의 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통독을 감시하고 얘네들이 갈 수 있도록 왕의 길을 닦았죠. 그리고 역참을 정비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왕의 길이 나온다. 누구다? 다리우스.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라는 거. 요 그림 졸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국제적인 성격의 수도가 수사도 있지만 페르세폴리스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그림 졸라 잘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랬던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르티아가 잠깐 중간 무역으로 돈을 벌다가 역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버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앞선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샤프로 1세 때 샤프를 누르면서 샴푸를 감으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래서 페르시아어로
통일되게 통일을 해줬었고, 하지만 이슬람 세력한테 망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 옆에 비잔티움 제국과 옆에 이슬람 제국과 중간에 껴서 중간 무역으로 돈도 벌지만 샤프로 찍어 누르고 샴푸로 막 이슬람 애들하고 싸웠었던 사사왕조 페르시아.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그래서 얘든 공통된 부분이에요. 국제적인 문화 세 가지. 수도 페르세폴리스, 여러 나라들 짬뽕했다 그랬죠. 그다음 공예품, 우리나라까지 올 정도로 국제적이었었죠. 서적, 여러 나라의 책을 페르시아어로 해석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적이다 알아두고. 그리고 페르시아면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가 창시했었죠.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때는 창시했고, 얘 때는 국교로 아싸리 그냥 국가의 종교로 만들었었고, 특이한 점은 선과 악의 구도. 그래서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신봉하는 종교, 그리고 중국에서는 배화구로 알려져 있었고,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구세주, 이 교리가 크리스토교랑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자, 자료에서는 최초로 통일했고 분열했다가 다시 통일했었고, 아시리아 전차병, 아케메네스 왕조 관용 정책 펼쳤다라는 거.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영역. 그래서 요 왕의 길 나오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어느 때 다리우스 1세 때, 그리고 파르티아 있었다가 다시 사사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가운데 낑겼던 전성기의 샤프로 1세, 샤프. 그다음에 페르세폴리스 국제적인 수도. 그래서 어떤 부분이 국제적인 부분인지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하면 공예품이 유행했었고, 이 공예품이 우리나라에까지 발견될 정도로 국제적이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라고 불리는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 꼭 정리해 보세요.